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경기와 물가, 긴축에 관한 것들이죠. 5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그 가운데서도 식료품과 유가를 제외한 코어 소비자 물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어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5%, 전년 대비 5.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망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물가 정점론이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다음 주 6월 FOMC 그리고 8월의 잭슨홀 미팅, 9월의 FOMC 회의까지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면서 물가가 둔화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가, 긴축, 경기, 전쟁, 전염병, 이 돌림노래는 언제 끝날까요? 이 가운데서 실마리를 물가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반지역 전문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방산주, 이정우 전문가, 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테마 장세, 유세벽 전문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가운데서 오늘 지수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인데요. 어제 이정우 전문가는 코멘트를 통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점은 2615포인트 선, 고점은 2670선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달의 고점은 2750선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이번 주를 지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 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수에 힘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여기에서 현금 확보를 지난주에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테마를 즐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지수에 힘이 없을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FOMC 일정까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지수는 약간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약간 테마주 장세가 연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시장을 이기는 테마라고 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로봇, 사료, 재건 쪽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지쳤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새로운 테마가 이제 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CBDC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디지털 화폐, 약간 비트코인, 정부가 없는 화폐는 약간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약간 디지털 화폐로 약간 뉘앙스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한번 불 때는 또 크게 한번 불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 가지고 조금 신재생 에너지, 방산, 로봇, 사료, 재건, 이쪽이 조금 지겨우신 분들, 아니면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약간 CBDC 테마 관련해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은 KCS랑 KCT를 갖고 왔는데, KCS는 좀 이따가 강한 녀석들 종목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3,9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실시간 시세입니다. 3,940만 원 선. 그래도 4,000만 원 선 아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제는 좀 테마가 식상해졌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형성될 것이라는 그 전망의 근거는 비트코인의 약세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CBDC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이슈를 안고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추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CBDC가 이제는 올라갈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비트코인 급락만으로는 이 CBDC 테마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근거가 충분한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문가님?
좀 이따 CBDC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붙이자면, 이번 달 말에 한은에서 CBDC 관련해가지고 모의 실험을 한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부터 약간 선침의 기간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축통화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의 네. 달러고요. 그리고 CBDC가 발행되면서 위안화가 또 거침없이 올라섭니다. 일단 뭐 활용하는 그 서비스가 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게 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이걸 놓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CBDC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어떤 전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보완제 수준일까요? 저는 약간 각국에서 약간 더 지속적으로 뉘앙스를 풍길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테마 형식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년, 2년, 3년 뒤,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디지털 화폐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CBDC를 통해서 화폐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일까요? 아무래도 화폐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네,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에서 약간 자기네들이 이 액션을 안 취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불안감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자, 새로운 테마로 CBDC를 예상해 주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세, 그리고 이달 말에 마무리될 한국은행의 CBDC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지금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테마를 보자. 적극적으로 테마에 대응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쩌면 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테마주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또 2분기 실적주라면서 사실 대형주도 일부 좀 움직였거든요. 삼성전기도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불이고요. 반재혁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 뭐 테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략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방산주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마주는 어느 때만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이번 주, 내일입니다. 내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결국엔 뭐 물가겠죠. 결론은 물가인데, 이게 물가가 CPI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방으로 가는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횡보를 할지 이제 결정이 되는 중요한 이제 이번 주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당연히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어떤 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좀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네, 1순위로 지금 보시는 테마는 어떤 쪽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면 어제 장도 좀 후반까지 많이 흔들렸거든요. 2620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면 대형주 가운데 1순위는 어떤 종목을 보실지 각각 말씀해 주실까요? 반재혁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뭐 오늘 이제 3분기를 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6월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준비되고 3분기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을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이따 이제 종목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도 사실 자동차 종목이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테마주는 사실 이제 거의 보면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보시면은 이제 조금 주식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다음 차례 뭐겠구나. 그래서 미리 선취매 입장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환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물가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 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물가 관련해서 움직이었던 종목 가운데서 뭐 원자재 쪽 말고 저는 에그플레이션 쪽을 봤을 때 현대사료가 사실 시작점이었거든요. 7연상까지 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사료 방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좀 궁금한데 딱 횡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마는 어떻게 될까요? 유세백 전문가는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의견 주시고 1순위로 보시는 테마 그리고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면 대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보실 건지 의견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성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개별 종목들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선호주로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어저께 좀 예의주시했었거든요. 절대전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23만 2천 원, 즉 241선을 지금 돌파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컨센서스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를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23만 2천 원이 무너진다라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테마로서는 저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지금 너무나 과열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플레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테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냐면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력은 부족할 거고 인건비는 상승을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협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 로봇들이 부각받을 수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거에 저는 강하게 지금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추세 전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가운데서는 에너지와 로봇이네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가속화된다. 이런 것들이 뭐 3월에도 사실 나왔었던 그 시각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어진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만약에 좀 크게 흔들린다면 대형주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대형주요? 네. 대형주 안 보는 게 지금 솔직히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형주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눌려주는 부분도 있고 다시 지수이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제일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간다면은 약간 코스닥에서는 약간 JYP, 엔터주 쪽을 좀 눈여겨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대형주 지금 안 보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계속 이렇게 길 잃은 지수 움직임이 계속된다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정도 2월 달은 반등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딱히 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테마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제도 알아봤지만 신재생 에너지, 로봇, 방산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정호 전문가는 사료 등의 이 섹터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들은 좀 노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CBDC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세백 전문가는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그리고 반지혁 전문가는 대형주 가운데서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이쪽을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한 코멘트로 시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를 확인해 볼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4월 말 이후에 거래대금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한 달 넘게 지속되면 사람들은 지치죠. 조정장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지루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요. 어떻게 즐기죠? 우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상당히 많이 되뇌겼었던 그런 말인데 지금 지수가 뭐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힘을 못 써주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글로벌 증시 또한 지금 뭐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락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좀 기대하기 좀 힘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긍정론자의 한 명으로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부양 정책들을 펼칠 것이고 이제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금 이제 중간 선거도 남아 있고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부양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인프라 정책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수가 눌리는 것 그리고 어저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거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에서 핵 관련해가지고 7차 요거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대북 제재 뭐 이런 얘기들은 추후의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심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성으로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 유가 또한 63만 배럴로 이렇게 증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가스도 가격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테마성으로 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게 아니고 매매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테마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좀 즐겨보고 그리고 참 즐기긴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 여유를 좀 가지면서 너무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런 그 하루 건너서 하루 일희일비 하면은 너무나 이제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일이면은 선업 만기고 그리고 금요일이면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좀 어떻게 좀 변동성을 보여줄지 상방으로 틀어줄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대만에 무력 침공이 있다면 또 대응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굉장히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다시 국무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복원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이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강경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개장 이후에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는 죽음의 백조라는 이 전략 무기를 괌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좀 위협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우리 전략 자산이 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장을 크게 흔들리게 했다라고 유세벽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고 나면 주요 변수를 통과하고 나면 시장은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는 거겠죠? 네. 예, 희망을 주시는 거죠. 6월장이 이제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을 어제 또 세 분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들어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 전문가에게 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유가와 환율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6월장 지금 제가 월봉을 보지를 않았는데 계속 우리 시장이 저조하잖아요.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그동안 양봉, 음봉 오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여름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여름에도 답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 전문가 모두 동일한 의견으로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반지혁 전문가의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 있고요. 그다음에 CPI가 금요일. 근데 사실 뭐 그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이나 밤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우리는 또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은 많지 않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미국 시장이 급등을 갔을 때 저는 그때 뭐 간접적으로 지금은 사야 된다.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시장이 여의치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조금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좀 지나면 좀 그런 흐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반지역 전문가 의견이고요. 이정우 전문가님도 초록불이시네요. 초록불인데 저는 이제 좀 이때까지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CPI 지수 발표 이후 그리고 FOMC 이후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좀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뭔가 한 대씩 맞더라고요. 저도 불안해요. 네, 갑자기 계속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자꾸 이런 게 많아진다면 시장은 또 한 번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불안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주말간에 좀 더 아마 CPI 지표 나오고 나서 주말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지금까지는 아마 좋을 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네. 반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반은 이런 불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나와 있는 지금까지 지표에서는 희망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유가 환율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네. 우리 지금 흥근리님께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자 말은 시원한데 때려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짤막하게 세 분에게 물가가 잡힐 것이다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물가가 올해 상반기에 잡힐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면 초록불, 잡히지 않을 것이다 빨간불, 잘 모르겠다나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고물가, 중물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노란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물가가 잡힌다고 의견 주셨고요. 아니요. 바뀌시나요? 네, 노란불? 네. 노란불 주셨고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 두 분 나왔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네. 물가가 안 잡힌다고요? 잡히긴 잡히겠죠. 근데 상반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간불을 바로 눌렀습니다. 상반기에 잡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량 가격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인플레를 이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들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서도 뭐 이렇게 긴축을 한다던가 뭐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상반기 안에는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잭슨 미팅, 9월에 FOMC까지 계속 시장은 물가를 가장 관심 있게 볼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블루 실장님께서 버핏 할아버지가 옥시덴탈, 오쉐브론, 필립스 매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에너지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이죠. 인플레이션 못 잡고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는 움직임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지영 전문가님, 상반기 내 물가 못 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반기는 이제 6월까지잖아요. 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빨간불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우리도 지수의 상방향에 대한 많은 좀 그런 좀 좋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사우디가 유가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시아 쪽의 수출가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연준도 중요하고 FOMC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국의 공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시간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사우디와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융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죠. 서로의 이제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우디와 이렇게 싹 사이가 좋지 못한데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도 뭐 그런 그죠. 예.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또는 이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공조가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금리 네. 인상으로만 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그러네요. 세계 각국의 공조,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사실은 좀 더 경제적 열악한 뭐 스리랑카라든지 또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너무 식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각국의 그 자원, 그러니까 무기처럼 돼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좀 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각국의 지도자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어떤 관세 문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FOMC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각국에서 힘자랑을 하죠. 뭐 우리도 봐달라, 우리도 힘이 있다, 힘자랑을 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원유 가격 인상 소식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정치권도 함께해야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짤막하게 지금 아람코가 글로벌 시총 1위거든요.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에 등극한 게 5월입니다. 그리고 또 5월 말쯤에 엑슨모빌, 이 미국의 석유 회사 엑슨모빌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글로벌 석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주까지 차익 실현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버핏 할아버지 따라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상사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 이어갑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각기 다르게 초록, 빨강, 노란불 주셨는데요. 의견 한 분만 확인해 볼게요. 다 의견이 다릅니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보유하자, 매수 관심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즐기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에 배당률도 셉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도 오르는데 실적도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연도 배당률이 셀 거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들어가는 시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아직까지 상가분들, 네. 네, 아직까지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들어가는 시점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지금 또 요즘 대형주 장세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은 약간 고가권 종목들입니다. 고가권 종목들이 가는 놈들이 더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들어가기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만약에 크게 눌린다면 그때는 배당 매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블루 시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최담 티데이님께서는 CPI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높게 나와도 정점 임박했다고 시장에서 인식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물가는 7월을 기점으로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 공급 확대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증시에서 7월 정도면 또 CPI가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분께서는 또 판단을 해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역 전문가가 나와있죠.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는 방산주.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고점 경신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가는 말인데, 가는 말이 하반기까지 계속 갈 거라는 의견도 어제 확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반지역 전문가님. 네, 뭐 사실은 이제 오늘은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현대 로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11월에 그 LIG 넥슨이 그 천공 투로 해가지고 2조 원대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4조 원대고요. 근데 이제 본체결은 올해 1월인데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뭐 하나 디펜스가 이제 이집트에 또 2조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는 하나 디펜스 하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K9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은 이제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5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전 세계 자주포의 2분의 절반은 이제 하나 디펜스 거고요. 네, 뭐 의미 명품 있네요. 자주포라는 뭐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수출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70%까지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하면은 또 70%까지 또 점유율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9 자주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 훈련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좀 공격 능력을 좀 갖추면은 공격기까지 가능한 게 FA 50. 네, 요게 처음에는 이제 가격도 어중간하다 또는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FA50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기는 거의 뭐 한 대에 천억 이상입니다. 1,000억, 2,000억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능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좀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무조건 최첨단 이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이게 익숙한 것이 오히려 그 실제 전투에서는 더 유효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뭐 중앙 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이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부유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로키드 마틴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다 곁들여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미국과 또는 뭐 러시아 또 양 강대 또는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좀 덜한 한국에 좀 이런 무기들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은 사실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갔었던 현대 로템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폴란드 수출이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사실은 뭐 장 초반에 이게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카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또는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갔었는데 현대로템은 그동안 K2 전차가 조금은 이제 늦게 좀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보면은 최근에 또 매동을 보면 또 기관하고 또 외인들의 또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엠버거가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또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좀 무기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정이 좀 더 급한데 옛날에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 받은 경우도 있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니냐.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어 보이시고요. 그렇지만 좀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 사실 뭐 북한하고 대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뭔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의 이 수출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물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건데 일단은 폴란드 180대면은 뭐 3점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만 제공한 게 아니라 창정비라서 이제 정비까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까지 하면은 뭐 1조 6천억 그러면 거의 뭐 5조 원대인데 뭐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이 규모를 가지고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수치까지 된다 하면 사실 K2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이 현대로템이 조금은 그 주가가 못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튀기 시작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도 규모 경제가 가능해지고, 이제 규모 경제가 또 가능해지면 또 이제 차세대 전차, 또 차세대 장갑차,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만약에 또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화, 그래서 사람들의 인구는 좀 우리나라 기준이겠습니다만 인구는 줄어들고 위험한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무인화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가성비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기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기에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차세대 전투기 또는 차세대 전차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가격과 성능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뭐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모습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꾸준히 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말 좋은 수출 모멘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몇 조 단위의 이 수출을 우리나라에 주는 건데요. 폴란드, 독일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국가네요. 찾아보니까요. 퍼스텍 같은 종목은 UAM, 방산, 재건 관련한 모든 이슈가 겹쳐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뭐 우주항공주도 겹쳐있고 UAM주도 겹쳐있고 여러 섹터가 겹쳐있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똑같이 세 분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산주를 매수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초록불이시고요. 우주항공주 쪽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AP위성을 어제 매도를 못하셔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 러브수기님이시고요. 뭐 이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주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지만 우주항공주까지 한번 시각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이 나뉘네요. 초록불 주신 분이 반제역 전문가, 방산주 매수 의견이시고요. 이정우 전문가는 우주항공주 매수 의견,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이신데 유세벽 전문가님 간단하게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매수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한번 뚫기가 어렵지 뚫리면은 정말 무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련으로부터 받을 자금들을 소련으로부터 이제 그 탱크라던가 전차라던가 이런 최신 기술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지금은 수출 효자 종목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플레, 해지 개념으로도 충분히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충분히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6월달, 8월달 뭐 달 탐사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의견 드릴게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이 본격화되네요. 예,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지만 이런 자주포라든지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수출 모멘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계약이 확실히 성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한 코멘트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양시장 어제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전체의 탄력보다는 이 종목별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종목 선정에 탁월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강한 녀석들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 드림 전문가에게 토마토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주인공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10%가량의 수익률 끌어올리면서 최고가 24,700원 기록해 주셨는데요. 반제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세벽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제역 전문가의 최고가는 어제 장중에 달성해서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달성해서 오늘 이렇게 티켓을 수여하게 됐고요.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5월 25일에 매수가 22,450원 제시해줬고 최고가 24,700원 달성하면서 수익률 10% 가까이 끌어올려 어제 장중 10% 가까이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와 반제역 전문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토마토 티켓 5장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티켓은 PNT를 시작으로 LIG 넥스원과 삼강 M&T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5개의 종목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총 티켓 3장 획득했고 SP올셀과 CJCGV 그리고 OCI로 티켓 3개 획득했습니다. 윤경 전문가 마찬가지로 반제역 전문가와 동시에 2개 획득했는데요. 반제역 전문가는 CIS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문배철강과 퍼스텍으로 티켓 2장 획득하면서 윤겸 전문가와 반제역 전문가 공동 3위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티켓 획득 순위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어떤 전문가가 가장 많은 티켓을 획득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이 티켓 획득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수익이 값진 시기인데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에 따라서 또 오늘 두 분 전문가가 티켓을 획득하는데요. 먼저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반제역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수익 축하드리면서 먼저 티켓부터 붙여주실까요? 붙였습니다. 네. 벌써 셀프로 벌써 붙이셨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수익에 얼른 또 붙여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요? 예. 네, 지금 사실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현대 로템하고도 이제 공동 MOU를 작성해서 방산 로봇 네, 네. 관련 분야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퍼스텍이 네. 물론 UAE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되긴 했는데 사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련돼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뢰 제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네, 목표가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이었습니다. 예, 3만 원입니다. 로봇 정말 활용도가 높네요. 산업 현장에서도 그리고 전쟁, 방산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등등 정말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유세벽 전문가도 티켓을 획득하는데요. 티켓 붙여주시고요. 셀프 수여해 주시면서 추가적인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 이렇게 반제약 전문가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협동 로봇 2대가 앞으로 추가로 출시가 될 겁니다.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리고 세부 정밀한 그런 로봇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다. 거기에서 선두주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도 3만 원까지 볼 수가 있고 지금 23,000원만 지켜준다라면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투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관심까지 있습니다. 로봇 계속해서 핫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튼튼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 오전장에 마무리 전략으로 추천주 주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 현대위아, 이정호 전문가 KCS, 유세벽 전문가 해성DS입니다. 먼저 이정호 전문가의 KCS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CS라는 종목입니다. KCS라고 한다면 CBDC 관련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BDC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기 앞서서 먼저 CBDC는 중국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서 2014년부터 CBDC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 그리고 21년부터는 선전과 수저우, 베이징에서 주요 도시에서 CBDC를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테스트까지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도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CBDC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젠 점차 지속적으로 CBDC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의 실험이 6월 말에 완료 계획이 있는데, 이 완료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나왔다 싶으면 이 CBDC 관련 주준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요즘에 테마가 자꾸 똑같은 게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달 들어와서 아직까지 새로운 테마는 발견된 게 없는데, 약간 6월달에 이 CBDC 관련이 조금 더 핫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침의 전략으로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 말씀해 드리면 진입가는 지금 9,000원 이하인 8,930원 이 가격대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200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8,2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상한가 이후에 지켜주는 모습,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기간값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한 번의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KCS가 또 이달에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상한가를 5월 말에 기록했어요. 예, 이거 기억 못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새로운 테마로 CBDC 관련주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KCS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제역 전문가의 자동차주를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분기에서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현대위아가 이게 변동성이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또 최근에 현대모비스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이 90% 또는 기계 부분이 10%인데,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라든지 또는 변속 사륜구동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그 SUV가 많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사륜구동,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어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호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나머지 10%의 그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게 기계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뭐 현대 로템도 이렇게 방산 로봇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로봇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그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위아에서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다들 알다시피 현대차라든지 또는 뭐 GM이라든지 또는 폭스바겐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탈바꿈을 하고 증설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공작기계, 그러니까 이 기계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공작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서 자동차 종목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차가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또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차를 제때 납기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문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하고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쌓여 있는 어떤 뭐 일단 수주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량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 또는 4분기 일단 자동차 업계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어떤 그 기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류, 자동화 또는 기계화 또는 로보틱스 이런 것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매출의 증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21선, 그러니까 크게 또 뭐 지금 사실은 이제 대형 종목들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뭐 다들 알고는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21선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사실은 뭐 CPI도 사실 조금 이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대형주들도 좀 이제 상방향으로 좀 틀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또는 4분기 이때 만약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기존에 쌓여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 소화해도
어떤 매출과 실적은 잘 나오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딱 65,000원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지금 현재로 보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입니다. 네. 반지혁 전문가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내일 가지고 올지 오늘 가지고 올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CPI 발표를 앞두고 수요일장 공략할 수 있다라면서 현대위아 가지고 왔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모든 테마를 아우르는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고 반도체 소부장 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리드프레임이라는 그런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데 SLF, ELF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1위와 세계 5위를 달성하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도 보고는 있는데 지금 엔화의 약세가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주를 지금 한번 차량용 반도체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스권에서 탈출만 해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75,000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62,000원 라인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해성DS라는 종목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급망 그리고 반도체 수급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재혁 전문가, 유세혁 전문가 두 분 모두 보시는데요. 가격 목표가는 얼마 보시는 거죠? 목표가는 75,000원이라고 네. 제시를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00원 아닌가요? 네, 62,500원인데 러프하게 네. 예, 62,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입니다. 오늘 유세벽 전문가가 공개 방송이 있으시네요. 어떤 주제일까요? 이제 내일장 대응 전략, 뭐 지금의 시장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제 의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핵심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 사실 편하거든요. 뭐만 보면 된다라는 것. 지금은 아까 에너지 참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올지 공방 지켜보시고요. 이정호 전문가도 오늘 공방 있으시네요. 네, 오늘 공방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수익 내는 습관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익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점차 길어진다면 수익도 점차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제로 관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유세벽 전문가, 5시에는 이정호 전문가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투자하세요. 오전장 마무리 전략은 강한 녀석들입니다. 고맙습니다.